네,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5월달 고3 학생들의 국어교육청 모의고사 중에서 고전시가 가사작품 하나하고 연시조가 같이 묶여있는 세트 읽어보고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작품은 남도진의 낙은 별곡이라고 가사작품이 나와 있고요. 나작품은 윤양리의 갑극만영이라고 좀 제목부터가 생소합니다. 두 작품 다 모두 좀 낯선 작품인데 이 연시조입니다. 이 갑극만영은 전부 19수인데 여기는 심플하게 일수 그리고 사수, 구수, 11수 딱 4개 수만 나왔네요. 네. 하여튼 먼저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보기가 나와 있는 30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번 보기에 가나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가와 나에는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자신의 삶에 대한 작가의 인식과 정서가 드러나 있다. 자, 그러면 이전과 다르게 어떻게 바뀌어져 있나? 그 부연 설명이 나오네요. 가에서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의 은고를 선택한 화자, 작가가 자신의 삶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아, 뭐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사람들의 삶을 노래한 거, 뭐 분명히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을 다른 거 바꾸지 않겠다는 자부심이 드러나고 뭐 만족감 있고 분명히 그런 컨셉일 것 같습니다. 또 나에서는 변방에 유배를 간 작가, 네, 역시 유배를 갔을 때 작품도 종종 등장하죠. 유배를 간 작가가 고향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면서 임금을 달에 비유하여 연군의 정을 표현하고 있다. 역시 전형적인 사대부들의 작품의 컨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렇게 기본적으로 가는 속세를 떠나 자연에 은거하는 화자, 나는 또 변방에 유배 가면서 고향도 그리워하고 임금도 그리워하는 화자, 이렇게 컨셉을 잡고 또 지문을 보기 앞서서 이제 표현생의 특징이 또 첫 번째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어떤 표현생의 특징을 눈여겨봐야 되나, 일단 선지들을 딱 염두에 두기 위해서 한번 28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28번 가와 나가 같이 있는데요. 1번은 일단 음성 상징어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이게 음성 상징어가 있다고 해서 다 대상의 역동성을 강조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음성 상징어에는 의태어도 있지만 의성어도 있지만 또 의태어 의성어 같이 있는데 또 조용히 또 고요한 모습을 보여주는 음성 상징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성 상징어 사용했다고 해서 다 역동성이 나와 있는 건 아닐 테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까 보기에서도 봤지만 이 기본적인 두 작품의 컨셉이 하나는 은거고 하나는 귀양살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는 은거, 하나는 귀양,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뭐 쉽게 말해서 노잼 같은 그런 일상생활일 텐데 과연 역동성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이거 1번은 좀 답이 아닐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처럼 고전 시가에서 음성 상징어가 잘 나오지는 않죠. 자, 그리고 2번은 또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지, 그럼 당연히 리듬감은 부여되겠죠. 근데 이게 둘 다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나가 있고 가는 없다는 얘기니까 하여튼 유사한 문장 구조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두 개 다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는지, 그러면 이제 당연히 화자가 내면을 드러내기가 쉽겠죠. 그리고 4번 선지 모두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포함하고 있는지. 자, 일단 역설적 표현 쓰면은 그건 뭐 주제의식을 선명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니까 일단 역설적 표현이 있는지 잘 읽어가면서 캐치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또 청유형어미, 뭐뭐 하자, 뭐 그런 청유형어미가 있는지. 자, 그런 청유형어미 쓰면 당연히 친근감 드러내겠죠. 네, 그렇게 유의하면서 먼저 가작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가작품입니다. 첫 행, 헌사한 조화옹이 산천을 빚어낼 때. 자, 이거 조화옹이라고 하면 조물주 말하는 것이고, 헌사한 조화옹, 뭐 빚어낸다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자연의 경치가 뛰어나다는 말할 때 이런 표현 상당히 관용적으로 많이 쓰이죠. 자, 그 다음에 나그남 깊은 꼴을 날 위하여 만드시니. 자, 이 조화옹이, 조물주가 자기를 위해서 이 경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역시 첫 행, 둘째 행부터 참 자부심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이 공간적 배경이 되는 나그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산에 있다고 합니다. 네, 경기도 양평의 용문산, 뭐 그걸 배경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하여튼 나그남이 이제 이렇게 화자가 은거하는 곳이네요. 네, 봉우리도 빼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 경치도 뛰어나다. 어와 주인옹. 여기서는 조화옹이 아니고 주인옹입니다. 주인 늙은이, 바로 화자를 말하는 거죠. 주인옹이 명리의 뜻이 없어 진세를 하직하고 산속에 깃들이니. 자, 이 작품 쭉 읽어보면요, 그 주인공이 추구하는 거하고 멀리하는 거,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어 뚜렷하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작품에 흔히 나와 있듯이 명리, 진세, 뭐 복잡한 세상 속 같은 거, 그런 걸 상징하는 단어들은 다 화자가 싫어하고 배척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를 해놨고요. 반면에 이제 뭐 산속 이런 거 이제 앞으로 제가 몇 개 표시하겠습니다만,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건 또 그렇게 화자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그런 또 대비되는 시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주 뚜렷하게 잘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내생의 담백한들 내분수이니 관계하랴. 자, 관계하랴. 흔히 고전시가 자주 나오는 설의적 표현인데요. 의문의 형식으로 설의적 표현. 근데 우리가 아까 28번 표현생의 특징에 봤듯이 이번 작품 세트에서는 굳이 설의적 표현을 찾느냐고 애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리고 농환제 맑은 강가에서 주역을 점검하니. 네. 그리고 소장 진퇴는 성인의 밝은 가르침이요, 낙천지명은 성인의 깊은 경계로다. 뭐 그렇게
깊게 그 사자성어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해하지 않더라도 뭐 전체적인 컨셉을 이해하는데 큰 지장 없겠습니다만 일단 각 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장진퇴하고 낙천지명. 네, 먼저 소장진퇴라는 거, 네, 세상사가 변화하는 이치를 가리키는 말, 그리고 낙천지명은요, 네, 결국엔 하늘의 뜻대로 자연의 섭리를 가리키는 말이겠죠. 네, 이런 것을 따르라는 것이 성인의 가르침이다. 네, 그렇게 역시 자연에서 은거하는 사람던 그런 또 인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중략이 됐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넘어가기 전에 네, 뭐는 성인의 무엇이요? 뭐는 성인의 무엇이다? 바로 이게 우리가 28번에 선지 2번에서 봤던 유사한 문장 구조죠. 유사한 문장 구조. 네, 일단 여기 체크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략한 다음에 주육에 빠진 분들 부기를 잘한 뭐, 자 주육 부기 다 이렇게 화자가 멀리하는 겁니다. 배척하는 거 부정적으로 보는 내용 제가 오렌지색으로 칠해놨고요. 네, 겨울날 더운 길에 홍진간을 분주하며, 자 여름날 또 겨울날 나왔습니다. 여름날 다음에 겨울밤 추운 새벽에 대루월의 서성이니, 자 이 대루월이라고 하는 거 이제 여기 각줄 보면요, 대루월 이른 아침에 이제 대궐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아직 대궐 문이 열리기 전이라서 대궐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회사에 아침 일찍 출근하고 회사 문 열기도 전에 아침 일찍 출근하는 아주 분주한 그런 뭐랄까 공무원, 고위공무원 또는 뭐 고위인, 임원진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거 다 굉장히 뭐 쓸데없고 화자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값어치가 없이 그렇게 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자네는 좋다나 내 보기엔 괴롭구나. 네, 상당히 측은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죠. 네, 그 다음에 자 어저 내 신세를 내 이르니 자네 듣소. 자 너네들 그렇게 괜히 아웅다웅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들어봐라. 그런 얘기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 내 신세를 내 이르니 자네 듣소. 바로 우리 28번에 28번 3번 선지에 나왔던 말을 건너는 방식이 이제 지금부터 드러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 화자가 사는가 봅시다. 삼복의 날도 오면 배구선 높이 들고, 배구선, 자, 흔히 뭐 삼국지에서 제갈량 같은 약간 신비스러운 인물들이 들고 있는 흰색 부채 같은 게 떠올라집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창가에 기대 다리 펴고 누웠으니 편안한 이 고동을 그 누가 결을 쓰냐. 네, 자기가 이만큼 편안하다. 역시 자기만큼 편안하게 사는 사람 없다. 서리적인 표현이 쓰이고 있고요. 또 겨울철입니다. 이렇게 계속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표현상의 특징에서 계절감 드러내는 시어 뭐 그런 거 찾으라는 선지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뭐 동짓밤 그다음에 삼복 이런 거 나오면 딱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금방금방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동짓밤 눈 온 후에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목침을 도도하고, 기억입니다. 기억. 해돋 도록 잠을 자니 편함도 편하시고 고단함이 있을 소냐. 너무너무 편하고 고단함은 없다. 그런 표현이겠고요. 여기서 기억. 해돋 도록 잠을 자니 아주 팔자 편한 모습이죠. 이게 29번에 기억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선지들이 있기 때문에 29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그냥 아침 늦잠 자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억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선지 1번, 기억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변명, 말도 안 되고요. 땡. 2번 선지입니다. 기억에는 일상을 만끽하고 있는 여유로움도, 일단 2번은 맞습니다. 3번, 기억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체념, 말도 안 되고요. 4번, 기억에는 시간의 촉박에서 벗어난 자유로움, 이것도 맞네요. 2번 여유로움, 4번 자유로움, 일단 정답 후보입니다. 5번 선지, 기억에는 어려움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 무력감,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네, 답은 지금 두 개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계속 지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낮잠자고 편안하게 팔자 좋게 지내니까 삼공이 귀하다 하나 나는 아니 박골이다. 네, 이런 표현 흔하게 나오죠. 삼공, 뭐 만승천자 이런 거 안 부럽다. 네, 흔히 나오는 컨셉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값을 쳐 비기려면 만금인들 당할 쏜가. 네, 만금을 줘도 안 바꾸겠다 그런 얘기고, 또 다음에 보리밥 맛들이니 팔진미를 부러워하며 아무리 값진 반찬 자기 안 부럽다 그런 얘기고요. 제가 그래서 색깔을 다르게 표시해놨습니다. 또 헌배옷 알맞으니 비단 가정 무엇 할꼬. 역시 이런 거 고급스러운 옷, 럭셔리한 삶 부럽지 않다. 그렇게 끝맺었습니다. 자, 이 남도진이라고 하는 작가는요, 경종 때 1722년 경종 때 이 낙은 별곡을 지었다고 합니다. 네, 경종이 또 숙종과 장희빈 사이 난 아들이죠. 네, 그렇게 얼마 살지 못하고 3년인가 4년인가 그렇게 조금밖에 제휴하지 못하고 일찍 병들어 죽고 이제 그 자기 이복 동생 영조한테 왕위를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음 나작품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1722년 경종 때 지어진 작품입니다. 자, 그럼 가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먼저 표현상 특징이 나왔던 28번을 보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28번 선지 먼저 읽으면서 좀 우리가 염두에 두고 주의 깊게 반응해야 될 거 살펴봤는데요. 먼저 1번
음성 상징어 본 적 없습니다. 네, 그리고 굳이 혹시 내가 음성 상징어 지나친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역동적인 거 전혀 없죠. 자연 속에 응거하면서 한가롭게 늦잠 자고 그러는 건데 전혀 역동성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성 상징어 찾기 앞서서 일단 역동성부터가 틀렸습니다. 1번 가는 땡이고요. 2번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유사한 문장 구조 보긴 봤죠. 네. 뭐뭇은 성인은 무엇이요, 뭐뭇은 성인은 무엇이다. 근데 이게 가에 음성 상징어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가는 없는데 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사한 문장 구조가 가에 없다고 하니까 가부터가 틀렸네요. 네. 일단 나는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그리고 3번 가오라는 모두 말을 건너는 맛. 아까 우리가 가는 봤죠. 어저 내 신세를 내 이르니 자네 듣소. 네. 말을 건너는 방식 가는 맞습니다. 이제 나만 맞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모두 역설적 표현, 우리가 가 읽으면서 역설적 표현 본 기억이 없네요. 네, 땡. 그리고 5번 가언하는 모두 청유형 어미 사용했다. 자, 뭐뭐 하자. 그런 청유형 어미 아까 전에 자네 듣소. 그건 명령형 어미죠. 청유형이라고 볼 수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가는 땡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정답 후보는 사실상 3번으로 다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 다음 보기가 나와 있는 30번을 보겠습니다. 네, 30번 먼저 가를 가지고 풀 수 있는 거 1번 선제 보겠습니다. 가에서 봉우리도 빼어나고 경치도 뛰어난 산속에 깃들었다는 것을 통해 자연에 은거하는 작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그대로 맞고요. 2번 선지 가에서는 주인공이 명리의 뜻이 없어서 진세가 아주 험한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세상이죠. 진세를 하직했다는 것을 통해 세속적 가치에 욕심이 없어 스스로 속세를 떠난 작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도 맞고요. 네, 스스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3번은 나에 대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4번입니다. 가에서 자 대루원에 서성 있는 사람들, 즉 대굴문이 열리길 기다리면서 아주 일찍 출근하신 분들이죠. 대루월에 대루월 네. 대루원인가요? 하여튼 대루원에 서성이는 사람들에게 내 신세를 이루는 것을 통해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나 이게 틀렸네요. 자, 여기 이제 혹시나 여기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게 이제 이전과 다르게 변화된 삶이니까 혹시 이 문구가 가지고 낚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가작품에는 이 자연에 은거하기 전에 이렇게 화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일단 그것도 드러나지 않을 뿐더러 이제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 좀 더 벼슬길에던 있었어야 되는데 더 벼슬길에 있고 싶은데 그런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여기서 2번 선지가 우리 맞다고 봤는데요. 세속적 가치에 욕심이 없이 스스로 지금 속세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세를 떠난 사람이 무슨 이전의 삶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사실 지문을 읽지 않더라도 정 시간이 없으면은 보기하고 2번하고 4번만 봐도 벌써 4번은 틀렸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런 점에서 가는 확실히 틀렸네요. 네. 물론 이제 어떤 작품들 중에는 가끔 이제 벼슬길에 나가고 싶은데 자기를 잘 인근위 알아주지 않고 그런 걸 아쉬워하면서 할 수 없이 자연에 은거하는, 그러면서도 아직 좀 세상 일에 관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런 작품 가끔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 작품은 완전히 그런 거 아닙니다. 완전히 그 속세의 일, 명리, 진세다 그런 거 다 멀리하고 배척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을 그냥 쯧쯧하면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불쌍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4번 확실히 답이 아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볍게 5번을 보겠습니다. 가에서 상공이 귀하다 하나 나는 아니 바꾸겠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편안한 삶에 대한 작가의 만족감,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가 맞는데요. 이것도 4번 선지, 5번 선지 역시 모순됩니다. 지금 자신의 그렇게 편안하게 은가는 삶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무슨 이전의 삶에 대한 미련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번 선지는 2번하고도 모순되고 5번하고도 모순되고, 그래서 정 시간이 없으면은 보기하고 선지끼리만 대비해서 보더라도 4번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작품 모두 봤고요. 이제 나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나작품에 대한 보기도 역시 이전의 삶과 다르게 변화된 삶. 근데 나는 어떻게 변화됐냐 하면은 벼슬길에 있다가 변방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러면서 고향도 그리워하고 임금도 그리워하는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작품을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작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19수 연시조 중에서 심플하게 지금 4개수만 나왔는데요. 흔히 이런 연시조에서 흔히 보듯이 각 수별로 묶어가지고 A, B, C, D 그렇게 묶어가지고 A는 B에서 어떻게 되고 B는 C와 어떻게 되고 그렇게 각 수별로 묶어서 내는 문제도 없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냥 나왔습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허천강 건너편에 나날 배는 저 봉화. 자, 벌써 말을 건네는 방식 벌써 나왔네요. 나날 배는 저 봉화야. 봉화가 그 봉수대에 불 붙여가지고 급한 소식 알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하여튼 일단 계속 제 일수 읽어보겠습니다. 참고로 이 허천강이라고 하는 게 일단
각주를 보면은 개마고원을 지나서 압록강으로 흐르는 강이라고 합니다. 즉 상당히 북쪽 국경지대로 지금 유배왔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 그 연시조 제목이 갑극만영이라고 하는데 바로 갑자가 함경도 갑산에 아주 굉장히 험하기로 유명한 이른바 삼수갑산이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험하기로 유명한 갑산에 지금 여기 뒤에 나오지만 유리안치, 그러니까 가시로 된 울타리 둘러치고 그 밖으로 못 나가게 아주 거의 막 감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함경도 갑산이라는 완전히 위진 변방 지역에 유리안치 돼서 귀양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런 연시조라고 합니다. 하여튼 지금 공간적 배경은 그렇고요. 멀리서 봉화를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흔히 우리가 그 말을 건네는 방식 하면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자연물, 백구라든지 그렇게 자연물에 대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이 종종 나오는데 이렇게 자연물도 아니고 사물, 봉화라는 사물에 대해서 말을 건네는 방식은 좀 약간 좀 희귀하게 보는 것 같네요. 하여튼 저 봉화야. 자, 봉화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네. 이제 차차 전하여 목멱산에 닿았나니, 자, 목멱산은 서울의 남산이죠. 그러니까, 자, 우리 봉수대가 일종의 릴레이식이죠. 예를 들어서, 북쪽 오랑캐가 쳐들어왔다. 급하면 불 몇 개, 몇 번 올리고, 그것이 이제 가까운 산봉우리 점점 전달해가지고 서울의 궁궐까지 전해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계속 릴레이식으로 해가지고 서울까지 닿는데, 자, 내 집이 그 아래 있으니, 즉, 내 집이 남산 아래 서울에 있으니, 편한 소식 전할 소냐. 자,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도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요. 이제 전할 소냐. 왠지 좀 서리적 표현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봉화대가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먼 곳에 국경지대 소식을 전하는데 내 소식도 잘 전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약간 의구심이 드는 표현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이 전할 소냐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를 묻는 문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굳이 집착할 필요 없이 일단 기본적인 일수의 컨셉은 자기가 멀리 귀양 와 있는데 저 봉화대를 통해 가지고 일단 급한 소식이 있으면 릴레이 해가지고 서울로 전해주듯이 내 소식도 전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만큼 고향을 멀리 떠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컨셉만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너뛰어서 사수로 갑니다. 사수. 가시울 애운 곳에 고향 멀기 자라있네. 역시 가시울이라는 것이 바로 제가 참고로 썼듯이 유리안치라는 것을 이제 풀어 쓴 겁니다. 저 가시 울타리 만들어서 그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거죠. 역시 고향이 서울이 상당히 멀다는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먼 게 더 낫다. 그런 뜻이 나와 있습니다. 만일 가깝던들 생각이 더 하려니 차라리 바라도 못 보니 잊을 날이 있어라. 네. 진짜 아웃 오브 사이트 하면 아웃 오브 마인드 한다고 차라리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으니까 차라리 고향 생각이 덜 나고 덜 괴롭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수인가요? 그 다음에 사수 받고 구수 보겠습니다. 구수. 자, 구수는 또 약간 해피한 장면이 나오네요. 배곡난간 둘렀는데 오색 선화 피었으라. 아주 좀 화사한 분위기고, 근데 예씨나 모두 모여 일당요수 즐기던고. 자, 이 일당요수라고 하는 말. 여기 맨 아래쪽에 일당요수, 물고기와 물이 한데 모여서 서로 이제 어울리듯이 임금과 신하가 모두 모여가지고 잘 조화롭게 어울리는 그런 걸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 보나마나 꿈이겠죠. 자기는 귀향 와 있는데요. 네, 옛신하 모두 모여 일당요수 즐기던 거 역시 꿈입니다. 자, 매일 밤 이런 꿈 꿀 적이면 밤낮 자려 하노라. 자, 차라리 이런 꿈 매일 꿀 거면은 악몽이면 당연히 자기 싫겠죠. 차라리 맨날 잠만 자서 이런 행복한 꿈을 꾸고 싶다. 그런 것이 니은으로 표현되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여기 기억을 29번에서 몇몇 선지로 나누었듯이 이제 니은도 또 29번 문제를 통해 가지고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은 이런 꿈 꿀 적이면 밤낮 자려 하노라. 차라리 이런 꿈만 매일 꿀 것 같으면 매일 자고 싶다. 그런 건데요. 자, 우리가 일단 여기서 정답 후보를 기억을 통해서 2번 아니면 4번으로 골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2번 선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 니은에는 바라는 바에 대한 간절함. 그렇네요. 다시 옛날처럼 다시 조정으로 돌아가서 임금님하고 신하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렇게 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런 간절함이 드러나 있네요. 그럴 정도 매일마다 그런 꿈을 꾸고 싶다니까 답은 2번 가장 적절한 거 찾았습니다. 혹시나 몰라서 한번 또 다른 정답 후보였던 4번 선지를 보겠습니다. 니은에는 지시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의지가 들어가 있다. 임금님이든 누구든지 너 이런 꿈꿔 하면은 자기가 그 지시 따라 가지고 행동하겠다, 꿈꾸겠다. 전혀 그런 뜻은 전혀 아니죠. 일단 니은이 확실히 아니네요. 그래서 답은 확실히 가장 적절한 건 2번이고요. 그럼 이렇게 가장 적절한 거 확실히 골랐으면 나머지는 더 이상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다시 이제 지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구수에서 꿈 얘기까지 했고요. 이제 출제 마지막 11수를 보겠습니다. 네. 뚜렷한 밝은 달이 천지에 가득하여. 아까 보기에서 임금님을 달에 비유했다고 나왔는데 드디어 달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임금님 달에 비유했다고 하니까 가끔 EBS 연계교재에도 가끔 나오는 또 최현의 임진왜란 당시를 배경으로 한 명월음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네, 이렇게 임금을 달에 비유한 비슷한 컨셉 작품으로 최현의 명월음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하여튼 밝은 달이 천지에 가득하여. 근데 우리 보기에서 봤듯이 임금의 덕이 천지에 가득 비추는 상황, 그런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겠고요. 밤이 낮이 되어 어두운 곳 없었는데 어디서 떠가는 구름은 가리우려 하나니. 자, 항상 밝은 달, 임금을 밝은 달에 비유하면 구름은 또 주로 간신, 임금의 총명함을 흐리는 간신, 그렇게 많이들 또 비유를 하는 그런 상징적인 자연물이죠. 네,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총 19수 중에서 일단 4개수만 작품에 출제가 됐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가작품 낙은별곡이 경종 때 1722년에 지어진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작품도 역시 갑극 만영도 거의 시기적으로 비슷하네요. 이 화자가 윤양래라고 하는 화자가 이렇게 갑산에 귀향 갔을 때가 1722년부터 25년까지 4년간 귀향을 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1922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종 때였는데 귀향 간 이유가 뭐냐면 이 윤양래 화자 이 사람이 나름대로 좀 높은 벼슬을 하면서 청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됐는데요. 사신에 가서 아주 1급 비밀을 좀 발설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경종이 굉장히 병약하다고 하는 거, 그런 걸 발설했다는 죄로 네, 이렇게 귀향을 가게 되었다고 하네요. 사실 경종은 많이 병약해서 진짜 오래 제위하지 못하고 금방 뭐라고 해야 되나, 승하를 했죠. 자, 그 뒤를 이어가지고 바로 이복 동생인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화자가 풀려날 때가 1725년 영조가 즉위한 이후에 역시 경종은 소론파가 지지했고 영조는 노론파가 지지했죠. 네, 노론파가 집권한 영조 때 들어와서 이렇게 귀향에서 풀려났고 뭐 판서를 몇 개씩이나 지내면서 아주 고위직으로 승승장구하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그런 그 시대적인 배경 잠깐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 나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들 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현사형 특징이 있는 28번을 보겠습니다. 네, 28번. 아까 가만 가지고도 사실상 답을 3번으로 골랐는데요. 한번 나도 잠깐 가볍게 보겠습니다. 일단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 사용했냐. 자, 그럼 여기 이 뜻은 나에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지 않았던 얘기니까 나는 맞네요. 근데 가가 틀린 거고요. 그리고 3번 선지 유사 문장 구조 반복한 거자. 유사 문법 구조 반복한 거는 나가 아니고 간대. 이건 거꾸로 나는 가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벌써 틀렸다는 거 다시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3번 가와는 역시 모두 말을 건네는 밖에 있네요. 바로 첫 일수부터 봉화야. 벌써 봉화에 말을 건네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적절한 건 답 3번 확실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해서 가볍게 4번 보면은 나가 역설적 표현 역시 가와 마찬가지로 찾은 적이 없었고요. 5번 또 청유형 어미도 역시 나에서 본 적 없었습니다. 혹시 뭐 아까 봉화한테 내가 이렇게 편하겠다는 거 전해주겠느냐, 혹시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한들 이미 가에서는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나와 있는 30번을 보겠습니다. 네. 30번도 이미 가를 통해 가지고 답을 4번으로 뭐 사실상 확정지은 상태인데 그래도 나에 대한 거 가볍게 보겠습니다. 네, 3번 선지부터 보면 되죠. 나의 11수, 여기서 출제 중에서 제일 마지막입니다. 11수에서 뚜렷한 밝은 달을 떠가는 구름이 가리려 한다는 것을 통해 작가가 자연물을 활용하여, 그렇죠, 달, 구름, 자연물을 활용하여 임금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당연히 맞는 말씀. 자, 그리고 4번 선지, 이게 지금 적절하지 않은 정답 후보입니다. 나의 일수에서 허천강 건너편에 봉화를 보며 목멱선, 자기 고향입니다. 떠올리는 것을 통해 이전의 삶과는 단절된, 즉 귀향가 있습니다. 단절된 작가의 현재 상황을 짐작할 수 있고, 나는 맞네요. 근데 가에서 이미 벌써 틀렸다고 그랬죠. 네, 4번 딱 적절하게 골라도 뭐 전혀 문제 없겠습니다. 네, 5번 보겠습니다. 네, 5번 나의 사수에서 가시울 애운 곳에서 고향이 가깝다면 생각이 더했으리라는 것을 통해 고향을 떠나온 작가의 그리움인데, 차라리 안 보면은 생각이 안 나고 오히려 그게 낫겠다 그러면서 그걸 확실히 그리웠다고 하는 걸 더 강조해서 표현하는 거죠. 뭐 나 맞습니다. 아까 가도 맞았고요. 네, 답은 4번 확실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고전시가 세트는요, 뭐 가하고 나까지만 구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많이 요새 수험생들을 새롭게 괴롭히는 트렌드인 고전 산문도 지금 현대시 쪽에 붙었고 아주 심플하게 나온 세트였던 것 같습니다. 역시 오답률도 별로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